네, 2027년 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인터넷판인 것 같은데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27일 정오물에 뜬 기사인데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씨가 내가 일찍 귀국했다면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봤던 거랑 비슷한 관점입니다. 제가 민주당에 권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 마지막 6.29 기회를 잡아라. 이거마저 없으면은 위기다 이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재명을 빨리 후퇴시키고 다른 후보를 내는 게 민주당이 사는 6.29 선언이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남욱 씨도 검찰 진술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갔고, 그러나 지금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있으니까 민주당은 6.29 선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게 저희 부탁입니다. 이 남욱 씨가 10월 18일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거기에서 뭐 중앙일보랑 통화하고 어쩌고 해서 귀국했고, 18일날 돌아오자마자 긴급 체포되는 형식으로 갔다가 석방됐다가 다시 22일 날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10월 22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한국 상황도 좀 더 알았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에 일찍 들어왔으면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일보가 어떤 검찰 자료를 봤는지 보도한 겁니다. 이때의 대통령 후보로는 민주당 경선 10월 11일 있었습니다. 이재명 씨만 결정돼 있었고 국힘당에서는 아직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전후 사정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말한 후보는 이재명이죠. 내가 일찍 한국에 왔으면 민주당이 이재명 씨를 대통령 후보로 뽑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진술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검사가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남욱 씨가 제가 하는 말이나 또 정영학 씨가 이미 자기가 다 녹음했던 걸 검찰에 제공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나 제가 하는 말이나 녹취록이 일찍 공개됐으면 이 녹취록은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러면 남욱하고 정영학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러한 진술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진상 또 김용 이게 이제 이재명 측근들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묻는 과정에서 이 남 변호사가 각각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 측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참 이게 운이죠. 이런 게 운이에요. 참 이상해요. 뭐 이게 분명히 정답인데 이게 일이 이상하게 꼬여갖고 저렇게 갑니다. 이게 참 민주당의 불행이고 이게 이제 386 주사파들이 하던 민주당을 휘어잡고 있고 5.18 세력들이 광주를 휘어잡고 있고 광주와 전남을 아주 숙주로 삼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비극이죠. 민주당은 한민당 인천 선생이 만든 순수 민주주의 세력인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좌파들이 들어와서 좌파들이 천국이 되고 시작은 김대중부터였겠죠. 점점 되다가 이제 김대중 정권 때 386 젊은 피를 받아들이면서 운동권들이 들어와서 지금 싹 지도부를 차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대통령 후보도 못 냈는데 이상하고 이상한 참 문제 많은 이재명 씨가 어떻게 뭐뭐의 화신 같은 사람을 뽑아놓고 386들이 그래 할 수 없으니 그냥 가자. 이재명은 약점은 많으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할 거야 해서 그냥 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다 보니까 이재명의 비리가 스스로 나오잖아요. 그 배 사무관과 지시대로 했던 이재명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대통령 선거 당선 후보가 되고 나서도 그 경기지사직을 늦게 사퇴했지 않습니까? 사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쪽으로 옮겨 타면서 자기 측근들은 데려갔는데 그 배 사무관은 데려갔죠. 근데 배 사무관 지시를 받고 온갖 서비스를 제공해줬던 A씨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별정직 공무원은 이 사람이 생계가 어려워졌는지 뭐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야 그러지 않는데 의심했는데 딱 까고 나서 보니까
야, 뭐 소고기를 혼자 사 먹었니? 초밥 10인분을 먹었니? 뭐 멸치산 얘기 다 나오고 결국 까도 비리만 나오는 까도비가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 그리고 그때그때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그때그때 말이 되는 그그다리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도박을 해. 뭐 부인은 뭘 혼자 먹어. 아유. 그리고 또 부부가 어떻게 했는지 이게 눈이 찢어지고 본부장 비리 다 터졌고. 남욱이라는 사람은 대장동 사건 하면서 지켜봤겠죠. 말을 바꾸는 거, 뭐 사람 다는 거 보면서. 저는 지금 이재명 씨가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유세를 끝나고 서울 집에 들어가면은 부인하고 그 집이 방이 5개죠. 어떻게 지낼까 궁금합니다. 지금 부인은 일치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도 밤에 좀 숙면을 못 취하는 게 이게 문제인데 사회생활을 크게 할 사람들은요. 기운이 장대해서 쫙 기를 뻗쳐야 됩니다. 말을 뻗치든 말을 하든 뭐 에너지를 품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에너지에 감흥돼서 따라오면서 이렇게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안철수 씨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윤석열은 있는 사람이죠. 이재명 씨도 조금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나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축기를 해야 되는데 축기하는 방법에서는 호흡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라 하는데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건 할 수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에 들어와서 푹 자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이 편안해야 돼요. 푹 자고 몸이 릴렉스 되면은 이완이 되면서 힘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날 그걸 또 쓰면서 밤에 푹 자고 밤에 푹 자게 되면은 이 뭡니까? 부교감 신경들이 가동이 되면서 그것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우리 이제 위를 움직이고 그러면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죠. 또 그 에너지가 쭉 피를 타고 이제 피도 심장도 이제 자유로우니까 근육을 안 쓰니까 몸의 곳곳에 움직이면서 다 점검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날 원기왕상에 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면 긴장을 하고 자니까 교감신경이 움직여서 위도 덜 움직이고 심장도 호흡도 약해져 갖고 아침이라면 힘이 없는 겁니다. 점점 사람이 인상이 이그러지고 약해져 가는 거죠. 찌뿌둥해지죠. 그럼 일이 안 풀리죠. 이런 사람은 운이 안 좋아요. 지금 이재명 관상이 글로 가고 있잖아요. 워낙 본인이 건강한 사람이니까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자꾸 뭉그러지는 얼굴이고 지금 가장 뭉그러지는 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저 양반 좋은 거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도 저 모양 저 꼴 보니까 아이고 밤에 잠 못 자는구나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세계무대 나가서 뭔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감화시키겠어요? 에너지 덩어리, 에너자이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운으로 봐도 이재명 씨는 어려운데 그냥 자기 고집으로 이제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고 깡다구는 있으니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는 안철수 씨와 더불어 고집으로 보입니다. 저는. 신조도 아니고.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는 오히려 이제 걸림돌이 되죠. 정치 발전에.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지를 당대표나 중진들이 철회하겠다고 밝히거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후보로 한 걸 철회하겠다고 밝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6.29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의 결별을 해야 앞으로 우리 민주 세력도 살아남죠. 호남도 살아남죠. 저는 이게 마지막 한민당으로부터 이어진 민주당 구파 신파로 쭉 이어졌던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 민주계열은 무너질 것 같아요. 마지막 6.29 선언 기회 빠이빠이 이재명 하는 겁니다. 굿바이 이재명. 우리 그 변호사가 썼던 책 이름이 굿바이 이재명이었죠. 그게 정답입니다. 오죽하면 남욱 같은 사람도 내가 일찍 들어왔으면 이재명은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민주당 마지막 남은 대선 코앞이긴 하지만 6.29 선언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